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비용 함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겐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용 함수는 BCE 비용 함수를 사용합니다. BCE 비용 함수라는 거는 약자인데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BCE. 그래서 이 주로 겐에 사용되는 이유는 겐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판별기는 사실은 진짜냐 가짜냐 두 가지 클래스, 두 가지 범주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진이 바로 그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판단할 때 쓰는 그런 비용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정식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뭐 복잡하긴 한데 그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값을 찾아갈 때 어떠한 값을 취하는지 그래픽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BC 함수의 전체적인 수식입니다. 굉장히 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좀 복잡한 식이긴 한데요. 자, 보통 BCE 비용 함수, 코스트 함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J of 세타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세타는 매개 변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가중치 값들이 세타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세타에 따라서 이 비용 함수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J of 세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일 첫 번째, 일단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바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좀 빼놓기로 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이 앞부분에 있는 걸 먼저 볼까요? 이 대괄호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이 내용들을 합하고 있습니다. 그죠? 서메이션 기호는 1부터 m까지인데, 그리고 그것을 다 더해주고 그것을 m으로 나눠준다는 얘기는 평균값을 취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 대괄호로 표현된 모든 값들이 사실은 하나하나의 훈련 자료, i는 1부터, 여기서 i는 훈련 자료 한 개 한 개를 얘기하는 건다. 그래서 보통 미니 배치를 써가지고서 배치 프로세싱을 하는데, 주어진 미니 배치를 이루는 샘플들, 예제의 개수를 보통 우리가 m이라고 하고요. m이 바로 number of example입니다. examples in each batch. 배치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주어진 배치 안에 들어있는 훈련 자료의 개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훈련 자료마다 이 비용 값이 손실 값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로스 값이 정해지면 그것을 다 평균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로스 값을 결정하는 요 함수 값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Y는 주어지는 라벨입니다. 즉 i번째 훈련 자료의 라벨. 우리가 보통 훈련 자료는 훈련 자료 소위 특징값과 그리고 그 특징값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라벨을 붙여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Y 슈퍼스크립트 i는 i번째 훈련 자료의 말하자면은 라벨 1인지 또는 0인지를 보통 진짜면은 그냥 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짜일 경우엔 라벨을 0으로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로그 값을 취한 무언가와 곱해지는데 이 값이 h는요, 우리가 예측하는, 즉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통 판별기죠. 그 판별자를 통해서 출력되는 값을 h of x, 세타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입력값이 x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세타이기 때문에 보통 h, 세타의 h 또는 h 세마이콜론 세타의 h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는데, 어떤 표현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뉴럴 네트워크를 나타내고 입력값은 x다라고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훈련 자료마다 이 로스 값을 계산하고요. 그것을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해서 평균 낸 것을 우리가 BCE 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BCE 코스트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BCE라고 쓰는 이유는 이 소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이 로그 값을 취해서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된 이런 손실함수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각각의 항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또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각 항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의 식이 워낙 크니까 이거를 좀 반으로 잘라서 그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될 수 있으니까 각각의 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그 BCE 로스 펑션의 그러한 그 전체인데요. 그 중에 하나, 여기 왼쪽 대괄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괄호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첫 번째 항은 곱셈이죠. 즉 y 슈퍼스크립트 i라는 것과 그리고 로그 h 오브 xi, 세타라는 요 두 개의 값의 곱셈입니다. 사실은 h 값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로그를 취해서 곱셈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이 y는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라벨이 진짜가 들어올 때 가짜가 들어올 때가 있는 건데 일단 0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가짜 이미지를 훈련 자료로 썼을 때 이 y 슈퍼스크립트 i는 0입니다. 그죠? 페이크를 썼을 때요. 자, 그런데 여기에 0 곱하기 로그 h 오브 x가 되기 때문에 이 h 값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의 로그 값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0이 곱해지기 때문에 항상 0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가짜 자료가 들어오면 항상 0인 값을 가져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자료를 가질 때는 어떠한 값을 갖게 되는지, 즉 h의 그러한 그 예측 값에 따라서 그 변화가 하게 되는데, 즉 1이겠죠. 항상 진짜 그 훈련 자료니까 리얼 진짜 이그젬플이 들어왔을 때요. 만약에 진짜 훈련 자료일 때 그 예측 값이 1에 가깝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게 바로 0.99. h 오브 x는 우리가 그 예측한 그러한 그 프레딕션한 값인데 보통 우리가 y 해시라고 많이 그러죠. 예측한 값이 1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0.99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1에 가까우면 그것의 로그의 1은 0이라는 값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0 곱하기 그 1이기 돼서 다시 요 오른쪽에 있는 항이 그런 그 곱셈으로 주어지는 요 항의 값이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측이 맞았을 경우인 거죠. 예측이 라벨과 똑같을 경우에. 그런데 라벨과 전혀 다른 예측, 즉 0이라는 건 가짜니까 가짜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그 제로는 마이너스 인피니티입니다. 그리고 1 곱하기 마이너스 인피니티니까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을 가져요. 굉장히 작은 인피니티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만약에 이 y가 1일 경우에는 예측이 1과 유사하면은 0. 만약에 예측이 그 1과 유사하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인피니트 값을 그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첫 번째 항은 라벨이 1인 경우에 그런 코스트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러한 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항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두 번째 항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하죠. 이제 yi가 아니라 1 빼기 yi 곱하기 로그 1 마이너스 h 오브 x이기 때문에 일단은 y 값이 그 진짜 가짜인 두 가지 경우죠. 또 그러니까 진짜인 경우 리얼인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리얼인 경우에는 라벨이 1로 들어오겠죠. 라벨이 1로 들어오면 1 빼기 y는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거든요. 즉 요거 곱하기 그러니까 1 빼기 yi 곱하기 로그 1 빼기 h 오브 x니까 이 h 오브 x가 무슨 값이든 상관없어요. 1 빼기 yi라는 요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0 곱하기 뭐든지 다 0이니까 0입니다. 즉 리얼 값에 해당되는 코스트는 이건 전혀 그 기여하지 못하는 0의 값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페이크일 때죠. 페이크. 가짜 자료가 들어올 경우에는 라벨이 y가 0으로 들어갈 때니까 0으로 들어가면은 1 빼기 0이
그 1이기 때문에 얘가 1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1 곱하기 로그 뭐 어쩌고 저쩌고가 되는 겁니다. h of 이런 x가.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예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볼까요? h of x가 만약에 거의 0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 페이크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면은 h of x가 0이면은 1 빼기 h of x는 1이고 로그 1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로그 1은 거의 그러니까 0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0 곱하기 0이니까 거의 0이에요. 이거는. 그렇지만은 그 반대의 경우를 또 생각해 봐야겠죠. 즉 만약에 예측이 1, 즉 굉장히 큰 값이죠. 1에 그러니까 진짜 같다라고 판단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1 빼기 1이 돼서 로그 0이 됩니다. 로그 0은 마이너스 인피니티입니다. 역시. 그래서 이것도 그 라벨이 0인, 진짜 라벨은 0인데 0 또는 1의 값을 예측함에 따라서 어떨 때는 0의 코스트, 어떨 때 마이너스 인피니트 코스트로 주로 이 두 번째 항은 라벨이 0인 경우, 즉 가짜 훈련 자료가 들어갔을 때에 그런 맞고 틀린 것을 판단해주는 코스트 함수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J of 세타, 보통 코스트 비용 함수를 얘기할 때요. 그리고 이것을 비용 함수를 가지고서 파라메타를 구할 때 비용 함수가 최소화되는 값으로 파라메타를 구하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잘못된 게 마이너스 인피니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마이너스를 요 앞에 붙여주면 플러스가 되겠죠. 즉 잘못된 것들이 다 굉장히 높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값을 가질 때는 항상 나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비용함수에서 이 비용함수를 최소화시킴으로써 그때 얻어지는 세타 값이 가장 최적의 신경망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요 J of 세터가 이와 같은 수식으로 주어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이너스 평균값, 즉 라벨이 1일 때의 코스트 더하기 라벨이 0일 때의 코스트를 더한 것. 이런 수식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자, 요약을 해보면 J of theta, BCE loss 펑션입니다. BCE,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인데요. 이 첫 번째 항은, 그러니까 항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1 빼기 yi 항, 이것이죠. 이 부분은 라벨이 0일 때, 즉, yi가 0일 때에 동작하는 코스트를 만들어주고요. 이 yi 곱하기 로그 h는 yi죠. i번째 훈련 자료의 라벨이 1일 때, 말하자면 예측이 맞고 틀리는지에 따라서 코스트를 만들어주는 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 각각의 항은 음수 항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음수 결과를 반환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코스트 값이 포지티브로 바뀌어서 그 포지티브한 코스트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최적화하도록 소위 BCE 로스 함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BCE 로스 함수의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트 함수의 형태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좀 더 이해도를 좀 더 높여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요. 수평축이 우리의 예측값입니다. H of X고요. 그리고 이 수직축은 이 코스트 함수 전체의 값입니다. J of 세타예요. 근데 첫 번째 각각의 항마다 따로따로 한번 그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즉 사실은 요거는 마이너스 로그 H of 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항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항은 라벨이 y가 1로 주어졌을 때의 코스트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측하는 h of x는 0과 1 사이의 값만 같습니다. 우리가 더 자세하게 설명한 적은 없지만 뉴럴 네트워크에서 마지막 노드 값은 시그모이드 함수로 액티베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는데요. 즉
그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면은 0의 라벨을 예측한 거고 0일 거다라고 1에 가까운 값이 나오면 라벨 1로 예측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이에 임의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첫 번째 항은 라벨이 1일 경우에 예측값에 따른 코스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라벨이 1인데 1이라는 값이 예측돼 나와 보세요. 그럼 코스트가 얼마여야 돼요? 코스트는 당연히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갖고요. 만약에 라벨이 그 1인데 예측을 0으로 했다 그러면은 잘못된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트 값이 지금 이와 같이 마이너스 로그 h of x가 인피니티 값을 갖습니다. 즉 적절하게 코스트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텀도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요 그래프는 역시 수평축은 h of x고요. 이 수직축은 j of theta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는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면 마이너스 1 빼기 y 곱하기 로그 1 빼기 h of x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h of x는 역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건데 요 두 번째 그 항은 무엇에 관한 코스트라 그랬죠? 즉 y가 0일 때 가짜 그 자료가 들어갔다는 라벨이 주어졌을 때 그때의 코스트를 계산하는 건데 h of x는 그 라벨을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0 또는 1을 추측할 건데 0에 가까운 추측을 했다. 그러면은 맞은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이 그 코스트 함수의 값이 0에 가까운 값을 갖는 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 예측이 1, 이거 진짜 같은데 사실은 가짜를 넣었는데 그러면은 잘못 계산된 거니까 그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굉장히 큰 인피니트 값에 접근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로그 스케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주어진 코스트 함수가 각각의 주어진 라벨에 따라서 그 예측이 틀렸을 때 코스트가 올라가고 예측이 맞았을 때 코스트가 작아지는 것을 이 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 섹션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요약하면은요, 이 BCE 비용 함수에는 각 클래스와 관련된 두 가지 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항. 하나는 그 라벨이 0일 때 항이고요. 하나는 라벨이 1일 때 항인데 이런 예측과 어쨌든 레이블이 유사하게 되면은 이 BC 손실 전체 J of theta는 0에 가까운 코스트가 안 드는 거고요. 만약에 그 다를 경우에 그럴 때는 손실이 무한대에 접근한다는 것을 이런 수학 그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BC 함수식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여러 개의 그러한 배치 프로세싱에 사용되는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고요. 역시 다시 한번 BC 비용 함수는 두 부분인데 유사하면은 0의 값을 서로 다르면은 무한대 값에 접근하는 이런 코스트를 나타내는 함수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